K 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초선 도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의원 된 지 1년 4개월 만이라 당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구선거구 국민의힘 소속의 이욱희 충북도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휴직하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16개월 차 초선 의원입니다. 지역 변화와 혁신을 위해선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3선 의원이 버티는 청주 흥덕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역을 떠나 있다 선거철에만 나타나 지지를 호소하고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당리당략과 본인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과거의 정치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완주는 곧 의원직 사퇴를 의미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해 넉 달간 의정 공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퇴 전이라도 출마를 선언한 이상 의정 활동에 전념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내년 총선 때 충북도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야 합니다. 깊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에서 저로 인해 보궐선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주민분들께 일단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청북도가 부담합니다. 과거 고은 충북도의원 재선거에는 5억 6천여만 원이, 올해 청주 상당 시의원 보궐선거에는 6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과 이제 1년이 갓 넘었을 뿐인데 당시 도의원으로서 했던 공약, 수많은 약속들, 유권자들이 본인을 선택하도록 만든 그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내던진 것과 같고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흥덕구에 도전한 김동원 지방자치위 부위원장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평가했고 김정복 흥덕 당협위원장도 총선에서 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민의를 거슬려서 중도 하차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당에 대한 이미지에도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칠 게 뻔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겠나. 올 초에도 중앙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시선을 돌렸다 고배를 마신 이욱희 의원. 중도 포기하면 총선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완주하면 유권자와 도의회를 경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역 원로들이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반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무슨 갈등이 있냐는 반박이 나왔고 원로들 중에는 김 지사 주변 인물도 포함돼 논란이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 원로 34명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 지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각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가 오송 참사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을 포함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소환에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지역사회는 찬반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입장문을 발표한 원로 34명에는 김 지사 선거 캠프 상임 고문을 맡았던 이기용 전 교육감과 지난해 8월 김 지사가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한 심의보 명예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지사의 측근이 포함된 부분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책임자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로분들이 진정으로 유가족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위한다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단체는 순조롭게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김 지사 주변에서만 주민 소환이 갈등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사회 갈등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조용히 차분하게 주민 소환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불상사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소환 서명은 오는 12월 12일까지 13만 6천 명을 받아야 하는데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오늘 제천을 방문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체조 경기 유치가 무산돼 반발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였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시민들의 도청 항의 방문 철회 이후 만들어진 정책 간담회.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되거나 저는 소홀하게 되었던 이 제천의 발전을 통해서 충북의 발전을 견인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체조 경기를 통해 새로 건립하려던 체육관은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0억 정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제천시는 500억 이하로 규모를 줄여 충청북도 심사를 통해 직접 지원을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실내 체육관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 내역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인식을 같이 했고 같이 그런 투자용자 과정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인식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안전 문제로 통행이 금지된 옛 청풍교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해 카페와 푸드트럭 등을 갖춘 아케이드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제천 비행장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제천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였지만 정작 제천시 공무원과 시도의원, 문화원장만이 참석했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기회가 되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기업을 유치하는 건 주민들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기대하는 건데요. 정작 자동화된 설비를 놓거나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는 업체도 많죠. 지금 보실 이 업체는 달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긴 우진전장.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전자장치와 버튼 조작반 등 승강기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은 150여 명. 이 가운데 충주 시민은 110명입니다. 전체 직원의 7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저희는 가족 같은 분위기고 그다음에 밝은 분위기로 좀 일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회사 모토고 또 고객한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술과 또 품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요시하면서 엘리베이터는 건물마다 다른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층마다 각기 다른 제어판과 버튼이 필요해 자동화된 시설보다 사람의 손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최근에는 연령 제한도 없앴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청년 세대는 기업 유치와 이전으로 고향에서 사회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수도권이나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기업들의 복지 정책이라든지 급여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상당 부분 개선이 돼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면 해당 기업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산관리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해야지 이제 엘리베이터 제대로 설치가 된다면 그런데 전 좀 자부심이 좀 있고 그런 게 재밌어요.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인 우진 전장의 이전은 탄탄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넘어 좋은 일자리에 대한
모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8일 도교육청에서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감사 일반이 오는 18일 도교육청에서 충북대학교와 충북대병원, 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냉난방기 납품 비리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본 심사 신청이 내일 마감합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예비 지정 관문을 통과한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는 통합을 전제로 한 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50쪽 분량의 계획서에는 연구 중심의 충북대와 특성화대학 중심의 교통대 육성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충청북도와 연구원, 지역기업 등 18곳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컬 30 지정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통합 찬반 투표에서는 충북대학교 학생들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수억 원대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고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교사들의 야간 휴일 수당을 허위로 신청하고 회계 서류 조작을 거부한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흥덕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해당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차례 반려됐지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고등검찰청에 영장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습니다. 교통 단속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전국에서 충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